육진수는 갓 20살의 젊은 서생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시비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원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한복판 저자 한 구석에서 두 사내가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세냥은 분명 내 돈이오. 내가 장터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며 떨군 돈이라니까. 그러자 상대방은 더 소리를 높이며 맞섰습니다. 무슨 소리시오? 이 돈은 내가 아침부터 나물 장사하여 판 돈이라오. 내 품에서 빠져나온 돈이니 내 것이오. 두 사람의 고함 소리에 저작거리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돈 세냥으로 저리 다투다니. 에고, 원님께 가도 답이 나오겠나. 두 사람 다 증거가 없으니. 그때 마침 육진수가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이 소란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리 요란하시오? 돈을 움켜쥐고 있던 사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육서방 잘 왔소. 이 돈이 내 것인데 저 자가 억지를 부리며 빼앗으려 한단 말이오. 그러자 상대편 사내도 울상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억울하오이다. 이 세냥 없으면 아이들 입에 죽도 못 넣어주게 생겼소. 육진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자기 돈이라 하니 이 참으로 묘하군요. 둘 다 틀린 말 같지도 않고 또 둘 다 옳은 말 같지도 않고. 육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소이다. 내가 가진 돈 한 냥을 내어 여기에 더하면 네 냥이 됩니다. 그러면 두 분께 각각 두 냥씩 나눠드리리다. 두 사내가 동시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두 냥씩? 그렇소. 각자 세 냥 중 한 냥을 손해보았고 나 또한 한 냥을 보탰으니 모두 똑같이 한 냥씩 손해본 셈 아니겠소. 그러니 더는 억울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소이다. 두 사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고민에 빠졌고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의 기발함에 감탄했죠. 허, 정말 대단해. 역시 육서방이야. 말 몇 마디로 다툼을 멈췄네. 사내들은 각자 돈을 받고 육진수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육서방 덕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저녁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소이다. 고맙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아니겠소. 오늘 저녁 아이들과 만난 밥 꼭 드시오. 그날 이후로 저작거리 사람들은 육진수를 더욱 신뢰했고 그가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며 크고 작은 일들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고을 원님의 귀에도 들어가 육진수가 장차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며 관하로 불러들였으니 이것이 바로 육진수가 사또가 되는 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 진시성을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대방은 23, 고을에서 무쇠팔로 통하던 사내였습니다. 허나 그 힘은 논이나 밭에서 쓰기보단 주먹질이나 패싸움에 더 잘 쓰였죠. 그날도 인근 장터에서 싸우는 판이 벌어졌습니다. 야, 거 참말로 기고만장하네. 이놈, 내가 뭔데 우리 동네 처녀를 훔쳐보냐. 상대편은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마을 청년이었는데 진대방은 웃으며 소매를 걷었습니다. 훔쳐본 건 아니고 보이길래 본 거다. 이놈아!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내 놈 허락 받아야 되냐? 아니면 내 누이가 지나치게 고와서 그랬겠지. 군중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죠. 상대편은 코피 터지고 상은 깨지고 주막 기둥은 쓰러졌습니다. 주모가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대방이 이 치시 몇 번째냐? 너 때문에 장사 못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뭐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나랑 한번 붙어보시던가. 학시 그냥 다 엎어버리려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뭐라 반박 못하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장정들은 진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처녀들은 그가 지나가면 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무서워 피하는 것과 무시해서 피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동생 진대원은 진대방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성미가 반대로 달랐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논뚝길을 따라 이웃 어르신의 물찌개를 날라주고 마을에서 병치레 중인 상좌댁에 땔감도 넣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윗동네 김참봉댁에서 여종 하나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다는데 쌀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진 날이었죠. 진대원은 조용히 뒷곁 창고에서 쌀 한 대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여종방 앞에 쌀자루를 내려두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종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니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쌀자루를 놓고 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고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마을 어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방이는 주먹으로 다스리려 하고 대원이는 선한 마음으로 아픔을 만지는구나. 이렇듯 한 집에서 자란 두 사내 중 하나는 힘으로 세상을 누르려 하고 하나는 마음으로 사람을 감싸려 했습니다. 어느덧 진대방이 25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진씨 집안에는 큰 잔치가 열렸고 동네에 푸짐한 음식이 돌았습니다. 허나 잔치 뒤 기쁨은 잠시, 재물도 사람도 조금씩 부서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술에 취해 집에 가네. 저 집에 이번엔 뭐가 깨질라나 몰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진대방이 비틀거리며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틀비틀 위태롭고 입에선 욕이 마구 나오며 손에는 주막에서 주운 집신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집신을 던지며 고함이 날라들었죠. 어디 있어? 어메! 내 각시를 울렸으면 혼 좀 나야지. 그의 아내는 방문 뒤에 몸을 숨기고 얄밉게 외쳤습니다. 어머님이 또 낮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시아제도 절 맨날 구박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못 살겠네. 그 소리에 진대방은 이를 으득 갈았습니다. 이 망할 집구석! 내 오늘 다 부숴버리리라. 진대방은 장롱을 차고 솥뚜껑을 던지고 식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부엌 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사랑방에 있던 동생 대원을 끌어냈습니다. 너 이놈 형수 구박했댔지? 대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구박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까지 하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하여 진대원은 마당에 쓰러지도록 맞고 어머니는 뒷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씨 집안의 뒤주엔 쌀이 말랐고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은 원래 기와가 4칸이었는데 이제는 처마만 남았대. 진대방이 대낮에도 주막을 뒤엎는다더라. 주막 술독이 날마다 바닥을 보인다던데. 그 마누라는 허구한 날 분치라고 장에 나가 돈이나 써대고. 어머니는 우물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니, 좀 더 엄하게 키웠더라면. 어머니는 그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노모가 관아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관속이 눈을 깜박이며 말했습니다. 어쩐 일이시오? 어머니는 꿇어앉은 채 조심스레 꺼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효장. 사또나리께 이걸 전해주시오. 이제는 그 아이 제 아들이 아니외다. 그 시각 육진수 사또는 정청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관속이 뛰어와 장을 전하니 그의 눈썹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진대방. 그 망나니라 소문난 자 아닌가? 사또는 그 자리에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내친다는 것도 쉽지 않거늘. 어미가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였단 말인가?
부모가 불효장을 내면 불효한 자식은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제의 어머니를 정청으로 불러들인 육진수는 그녀를 마주했죠. 불효장을 받은 고을 사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감하고 창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형편을 제대로 살피고 다스리지 못한 책임도 책임이려니와 다른 고을 사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자신을 비웃을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였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를 낳아준 걸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낳은 걸 후회하옵니다. 육진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붓을 들어 장의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불효장은 되돌려보내야 돼. 아무 날 아무씨, 진씨 집에 동네 우덜은 책임자, 문장, 친족까지 빠짐없이 모여 있을지어다. 그날 이 사또가 친히 찾아가 이 죄를 다스릴 것이다. 어머니는 장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진씨 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또의 명에 따라 동네 사람, 진가문중, 문장, 책임자, 온갖 친족까지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대문 앞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또날이 납시오. 외치는 소리와 함께 사또 육진수는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도착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자 바람이 휘몰아치듯 조용해졌고 육진수는 가마에서 천천히 내려와 등장했습니다. 뭐였는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나리 길이 만수무강 하옵소서. 육진수는 사람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명령했습니다. 마을 책임자, 앞으로 나와 엎드리라. 순간 사람들 숨이 턱 멎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진대방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책임자가 먼저 불려나간 것입니다. 책임자는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옵니다. 사또나리 무슨 잘못이? 육진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불효장이 나왔다 하였다. 허면 마을의 책임자는 그동안 눈이 멀었단 말이냐? 귀가 막혔단 말이냐? 입을 닫고 살았단 말이냐? 아니, 그게 다 이른다고 다 이른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맞아야겠다 이 말이지. 예. 곤장 열대. 나졸이 책임자를 붙잡고 곤장을 치자 그 소리에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주위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가 문장을 이 앞으로 대령하라. 다음 명령에 진씨 문중을 대표하던 문장 진도섭이 허둥지둥 기어 나왔습니다. 문장이란 이름만 문장이지. 내 놈이야말로 집안 망신을 스스로 드러낸 장본인 아니더냐. 집안에 불효자가 있는데 어찌 그 장을 내도록 손 놓고 있었느냐. 소인 뭐랄까 그게 진대방이 워낙 고집불통이라. 그러면 맞아야겠구나. 사또나리 소인은 몸이 약하옵니다. 마음도 약한 것 같으니 맞고 튼튼해지게나. 곤장 15대. 마당엔 곤장 소리만 울렸고 나졸들 곤장질도 거침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대방은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는 기와 밑에서 몰래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또는 한쪽에 무릎 꿇고 있는 노모를 가리켰습니다. 어미를 앞으로 대령하라. 모든 이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사또나리. 공자님의 어미는 뱃속에 든 아이도 가르쳤다 하였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불효장을 관청으로 들고 온단 말이냐. 진정 어미 노릇이 그러했단 말이냐. 노모는 얼굴을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소인도 더는 살 마음이 없사옵니다. 아들을 이리 만든 게 제 탓이옵니다. 벌 달게 받겠습니다. 육진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미도 잘못했으니 곤장은 아니고 반성만 하시라. 사람들은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고 진대방은 마침내 육진수의 부름을 받는데 진대방 앞으로 나오라.
진대방은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도 들지 못한 채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효도를 못한 건 그렇다 한들 불효장을 받게 한 건 이 고을 전체에 수치를 안긴 일이니 마음 깊이 반성하여 어미께 매일같이 절하고 동생에게도 매일같이 다정하게 대하거라. 그리고 한 해 동안 마을 어른 100명에게 문안 인사를 하도록 하라. 예, 사또나리. 엎드려 뉘우치옵니다. 그날 이후 진대방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셨사옵니까? 대원아, 어머님께 문안 인사드렸느냐? 아, 김찬복 날이 어인일이십니까? 길이 미끄러우니 지팡이를 짚으셔야.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깜짝 놀라 돌아볼 만큼 태도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를 효자 대방이라 불렀습니다. 후로 진대방은 동네의 새 책임자로 뽑혔고 그 소문은 이웃 고을을 넘어 도성까지 퍼졌습니다. 궁궐안 임금이 편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효자를 변화시킨 자가 누구더냐? 전하, 호남 고을의 육진수라 하옵니다. 명관이로다. 관찰사 벼슬을 내리거라. 그 후에 육진수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또 육진수는 명판관으로 이름을 날렸고 진대방은 효자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